떨리는 예비 소집일. 오늘은 대구과학고등학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날이다. 나는 입시가 끝난 기념으로 프랑스와 스위스를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게 되었다. 호텔에서 일찌감치 나왔지만 루브르 박물관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기에 루브르 박물관 개장을 기다리며 오르세 미술관 근처에 있는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던 도중 합격자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다. 결과를 볼 자신이 없어서 엄마에게 대신 결과를 봐달라고 하였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렇게 나는 대구가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다. 같이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들 중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다. 대구가 고등학교에 지원한 아이들이 있는 단체 톡방에서 각자가 즐거움과 슬픔을 공유했다. 학교에 붙은 아이들은 다 같이 학원에 찾아가서 떡볶이를 얻어먹기도 했다. 나는 입시 때부터 친했던 아이들과 함께 합격해 기뻤다. 친구들과 가족들도 합격을 많이 축하해 주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동안 수학, 과학 문제들을 풀고 있는 나를 보았던 친구들은 고생 많이 했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예비 소집일이 오기 전까지 입시에 치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며 예비 소집일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물론 수학, 과학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어느새 예비 소집일이 되었다. 예비 소집일 전날에는 떨려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친가가 있는 부산을 많이 가봤지만 대구에 가보는 것은 처음이어서 더 떨렸다. 가족들과 함께 동대구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그랜드 호텔로 갔다. 처음 가본 그랜드 호텔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있었다. 그랜드 호텔에서 1박을 묵고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갔다. 학교를 보는 순간 앞으로 내가 이 학교에 다니게 될 거란 생각에 보람찼고 학교 주변 지형을 잘 익혀두었다. 예비 소집은 강당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3년간 함께 지낼 친구들을 알게 되었다. 몇몇 친구들은 학원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얼굴이 익숙했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낯설었다. 몇몇 친구들은 번호를 물어보기도 해서 내 번호를 알려주고 서로 문자를 간단히 주고받았다. 예비 소집이 끝난 뒤 학교를 간단히 구경했다. 국리관을 구경하며 많은 과학 장비들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다. 예비 소집이 끝난 이후 같은 학원에 다녔던 아이들끼리 모여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중식집인 홍구원에서 밥을 먹었다. 같은 학원에 다녔던 여자가 2명뿐이어서 남자아이들과는 다른 테이블에서 둘이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며 앞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에서 처음 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와 나 모두 동생이 예비 소집일에 함께 왔는데 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서 그런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밥을 다 먹은 후 간단한 인사를 하고 같은 학원에서 온 아이들과 헤어졌다. 대구에 온 김에 근처에 있는 경주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 예비 소집이 끝난 뒤 차를 타고 경주에 도착했다.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첨성대를 구경하러 가기로 했다. 첨성대에 도착한 후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었던 동생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어 동생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나려던 순간 동생이 엄마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나는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다. 첨성대를 비롯해 여러 장소에 들러 구경을 하다가 호텔에 도착했다. 저녁으로 갔던 한식집이 입맛에 맞지 않았던 나는 호텔에서 라면과 치킨 등 여러 음식을 군것질했다. 리조트에는 집에 없는 TV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전까지 TV를 가족들과 함께 보았다. 가족들이 잠든 이후 전에 샀던 계란을 먹으며 나 혼자 TV를 조금 더 보았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경주에서 하룻밤을 묵고 서울에 도착했다. 미리 예약해둔 뷔페를 먹기 위해 삼성역 근처 호텔에 갔다.
뷔페에는 초밥, 냉면, 파스타 등 다양한 분야의 음식들이 있었다. 뷔페를 다 먹은 이후 대구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한 기념으로 엄마가 선물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백화점을 구경했다. 나는 립스틱이 사고 싶다고 했고 백화점에서 립스틱과 향수를 사게 되었다. 그렇게 코엑스를 구경하다 보니 동생이 아쿠아리움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아쿠아리움에 가게 되었다. 아쿠아리움은 아주 어릴 때를 빼고는 거의 간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아쿠아리움에 가니 재미있었다. 다양한 물고기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아쿠아리움 내부에 닥터피쉬 같은 체험 공간을 잘 조성해 놓아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재미도 있었다. 메인 수조에서 상어와 가오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가오리가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니 웃는 표정을 보여주었다. 그 모습이 귀여워 사진을 찍었다. 구경을 마친 후 기념품 샵에서 귀여운 열쇠고리와 엽서를 샀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아쿠아리움에 간 이후에는 영화관에 들러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재미있었다. 영화가 끝나고는 코엑스에서 저녁을 먹었다. 여러 곳 중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 홍대 돈부리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덮밥과 우동 등 일본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나는 고민하다가 우동 대신 덮밥을 선택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차를 타고 내가 사는 동네에 왔다. 집에 오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들렀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대구과학고등학교 합격을 축하한다며 용돈을 주셨다. 나는 5만 원은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엄마에게 주었다. 엄마는 돈을 저축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과일을 먹으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간단한 대화 이후 이틀 만에 우리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돌아온 이후 엽서와 열쇠고리를 거실에 있는 소파에 잠깐 둔 후 내 방에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옷을 갈아입은 후 거실에 나와 엽서를 가져가려 했는데 엽서를 둔 자리에 동생이 앉아 있었다. 동생을 서둘러 일으켜 세운 이후 엽서를 확인했는데 역시나 구겨져 있었다. 순간 동생에게 화가 났지만 참고 좋게 타일렀다. 동생도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동생에게 당부했다. 동생을 혼내고 씻고 잘 준비를 끝낸 나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회상해 보았다. 이곳 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내가 앞으로 다닐 학교에 미리 가봤다는 보람과 여행의 즐거움이 힘들지 않게 해주었다. 대구에서 만났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한참을 뒤척이다 잠에 들었고 지난 이틀간의 예비 소집 일과 경주 여행이 끝났다.